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군대에 대해서 몇 번 취재도 하고, 또 라빈 수상 피살되기 하루 전에 마지막 인터뷰도 하고 한 이런 인연 덕분에 이스라엘의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군과 언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생관 또는 핵개발 뭐 이런 것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유대인이 물론 이스라엘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죠. 그러나 유대인의 성격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성격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티투스 황제로부터 아주 잔혹한 탄압을 받은 다음에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또 교육에 열심이고 하니까 개인은 매우 뛰어난 분들인데 이 단결심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가지고 장사도 하고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학문도 하고 개별적으로는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지만 수시로 탄압을 받고 학살당하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라서 이 관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컨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또 악역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인기가 좀 떨어지고 욕을 많이 먹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러면서도 또 돈 버는 실력은 대단하니까 이래저래 아주 어려운 처지에 많이 처했습니다. 속죄양이 되기도 하고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마녀사냥의 대상도 되고,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아우슈비츠 등 그 살인 공장에 끌려가서 가스를 먹고 죽는 이 참혹한 인류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어디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학살을 당한 다음에는 작심을 하고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드니까 이스라엘 국민은 과거 유대인하고 다른 상무정신이 왕성하고 투지가 있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새로운 국민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국가라는 이 그릇에 담겨지니까 다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경우입니다. 거듭 태어난 경우입니다. 상무정신이 없던 유대인들이 상무정신이 세계 최고인 사람으로 변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덕분인 것입니다. 한국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6.25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조선조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가장 크게 다른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를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죠. 한국에서 군대는 제일 큰 대학입니다. 연간 입학생이 20만, 졸업생이 20만 명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한 2, 3년 고생하면은 달라져도 뭔가 달라집니다. 조직에 잘 순응하고 고통, 특히 인간적 모욕을 잘 견디는 경쟁력 있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취재를 하면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와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검열을 받습니다. 지금 평화신대도 기사를 써가지고 군 관련 기사는 군의 검열 부대로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1992년에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특공훈련에서 5명의 병사가 사고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무렵 모사드의 한 요원이 감옥에서 자살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를 공습해가지고 북한 기술로 짓고 있던 원자로를 파괴하였습니다. 세계 언론이 보도해도 이스라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는 건국 때부터 군의 언론 검열단이 있습니다. 준장이 단장인데 제도적으로 언론 검열을 합니다. 군대가 민간 언론을 검열하는 평화시에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론사는 또 편집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검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와 언론이 협조를 잘 해요. 협조를 잘 하니까 이게 말썽이 되지 않습니다. 군의 검열 지침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적에 도움이 되거나 국가의 안전에 해로운 기사는 안 된다. 비군사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의견 표명은 검열 대상이 아니다. 단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 표명은 검열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 검열단은 미리 언론에 검열 대상 항목을 줍니다. 그 리스트는 자주 바뀌는데 국가 안보 그리고 유대인 이주라는 이 2 항목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언론이 검열해달라고 제출하는 기사의 약 20% 정도가 검열해서 삭제를 당한다든지 수정을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늘 3사람을 유념한다 그래요. 첫째는 편집자, 둘째는 고문 변호사, 셋째가 군 검열단이라고 합니다. 이 언론과 군 당국자는 서로 회의를 하면서 협조하고 또 서로 건의할 걸 건의하고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검열에 관한 한 군 당국과 언론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시 검열을 하는 세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세계 유일의 민주국가이므로 세계 유일의 검열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언론 기자가 바로 이렇게 군의 언론 검열을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자들은 정부로부터 보도증을 받아야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보도증을 받습니다. 이때 검열 기준을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스라엘 군의 검열단장은 군대가 검열을 하는 게 비민주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시마 바크닌 지일 준장은 어떤 세미나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비밀 공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언론 자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 자유가 희생되어야지 언론 자유를 위하여 국가 이익이 희생될 수는 없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기자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켜주려는 검열은 나쁘지 않다. 국민들도 대체로 우리는 우리 군대의 나쁜 점,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알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알고 싶은 권리도 있지만은 알고 싶지 않는 권리도 있다 이겁니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니까 거기서 사건, 사고 나는 거 알고 싶지 않다. 이런 국민들이 많으면은 군대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깨끗해지고 책임을 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예사로 보도되는 군의 무기체제, 군내사고, 반군적 집단행동이라든지 비밀작전 상황,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보도할 수 없습니다. 적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언론의 대원칙입니다. 이게 한국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검열당국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검열이야말로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다. 결코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언론 검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에 나눠준 그 자료를 보면은 아주 상세합니다. 예컨대 부대의 위치, 송유관의 위치, 정보기관의 조직, 안보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은 보도해서는 안 된다. 뭐 이 정도로 아주. 예컨대 예산관계도 보도해서는 안 된다든지, 또 무슨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언론 검열이 언론 자유를 해치느냐 안 해치느냐의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은 국민, 기자, 군의 언론 검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하고 서로가 아주 공정하게 협조하고 언론 검열하는 사람도 사심을 넣지 않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주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검열을 하기 때문이죠. 80년대에 바누누라는 원자력 기술자,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종사했던 기술자가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이 사실을 폭로하려고 할 때 모사드가 가서 납치해 온 적이 있습니다. 납치해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납치해 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완전한 불법행위죠. 영국, 이탈리아의 주권을 훼손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 아주 장기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스라엘 언론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역자를 납치해가지고 응징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에 한국 언론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핵 개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핵 개발을 반대하는 시위가 언론의 폭로에 의해서 커지고 그 장소가 공개되고 누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다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론검열, 군대에 의한 언론검열, 평시의 언론검열은 왜 가능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아우슈비츠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6.25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이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보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집회의 자유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되고 한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언론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군에 대해서는 유달리 적대적입니다. 언론과 군, 이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국가 이익이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